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4일입니다. 밤 11시입니다. 요사이 더불어민주당 이 집권당이 검찰에 대하여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 정당은 민주정당이 아니고 민주주의 협박당입니다.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당입니다. 그리고 법치를 파괴하는 당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해체하겠다는 당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얼마나 극찬했습니까? 당시에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고 여당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윤석열 씨를 칭찬했습니다. 예컨대 6월 1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오늘은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은 아주 검찰의 조국 수사를 방해하려고 작심한 듯한 발언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해서 현직 법무장관 집을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 압수수색하는 사태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다. 지금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 모든 것이 다 말려드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 오니까 본인들도 정부도 당도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어이가 없기는 국민들입니다. 이런 법무장관을 왜 만들어냅니까? 이렇게 언론이 반대하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부적격자라고 했는데 임명을 강행해가지고 예측되었던 상황 아닙니까? 이제 조국 부인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조국 법무장관조차도 구속 여부가 아주 심각하게 논의되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집권 여당 그리고 문재인이가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는 거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해요. 이런 쇼가 있습니까? 한 두 달 전에만 해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니까 왜 우리 편을 들지 않느냐? 왜 우리 편을 감싸주지 않느냐? 왜 우리 편을 위해서 좀 살살 다루지 않느냐? 말 안 듣는다고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송영길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서 집권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다. 집권당임을 검찰을 가끔 고발하는 수가 있는데 모두 다 야당이 했습니다. 여당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검찰총장을 고발한다니까 이런 집권당을 믿고 국민이 발 뻗고 살 수 있느냐? 고발한다면은 아마 문재인을 먼저 고발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고발하기 전에 문재인을 먼저 고발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지난 7월 하순에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직후에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한 이야기예요.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계속 끝까지 지켜달라.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 부패도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참 고마운 일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부탁한 그대로 했습니다. 이 지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했어요.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과 이 더불어민주당은 왜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 말을 고지 곧대로 믿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느냐. 괘씸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고지 곧대로 듣지 말고 거꾸로 해석을 했었어야지. 그게 정확한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말은 거꾸로 해석해야 된다. 왜 거꾸로 해석하지 않고 고지 곧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조국을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충직하게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따르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고발한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아까 소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렇게 해석해야 맞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해석해야 맞았다는 거죠. 문재인의 지시를 윤 총장은 죽은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지나간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지나간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전 정권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불공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계속 끝까지 지켜달라.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죽은 권력에 대해서 변함없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불공정한 편파적 자세로 임해달라.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편향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지킬 수 있다.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말 참 고마운 일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지속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민주적 통제를 받지 말고 국민들을 오히려 종으로 뭉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이끌어서야 했다. 왜 고지 곧대로 듣고 수사를 했느냐. 이렇게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윤석열 고발하기 전에 문재인부터 고발해야 됩니다. 사실은 문재인 남쪽 대통령의 말은 안보, 특히 안보, 외교,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꾸로 해석하면 맞아요. 180도 거꾸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여름에. 이념의 포로가 되어 외톨이가 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누굴 보고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경제, 남북 평화경제를 하면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한 걸 비판을 하니까 비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념의 포로가 되어 외톨이가 되지 마세요. 사돈 낱말한다 그러죠.
본인이 이념의 포로가 되어 그것도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저 좌익, 수구 좌익 반동 이념의 포로가 되어 대북 정책 펴고 외교 정책 펴다가 완전히 외톨이가 된 것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있다면 이런 문재인의 지시를 거꾸로 해석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지금 조국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이 사사건건 방해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 알겠다. 이것은 조국 사건으로 끝날 게 아니구나. 이 사건 뒤에는 집권 세력이 연관되어 있구나. 그리하여 조국을 법무장관에 앉혀가지고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사법 방해를 하기 위해서 조국을 앉혔구나. 그렇다면 완전히 까서 뒤집어 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윤석열 검찰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행태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바꿔야 합니다. 민주 협박당, 법치 파괴당, 국가 해체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